조직과 직업생활 8장 조직의 문화와 변화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은요, 첫 번째 조직 문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조직 변화의 과정과 유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변화에 관련된 장애 요인이 무엇이며 그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학습을 통해서 조직 문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조직 변화의 과정과 유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변화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재 149쪽에 미리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9쪽에 있는 내용은요, 조직 문화를 재구축한 성공 사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 그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그 기업이 장기적 성장 추구를 위해서 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성원의 의식 및 체질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특정 기업이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재구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행동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조직 비전의 실행력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교재 149쪽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B사는 창사 80주년을 맞이해서 공표된 신비전 체제에 맞는 조직 문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요, 80년 동안 이어온 전통도 매우 중요하지만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문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먼저 조직 문화 변천사 및 현 문화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은 바로 B사가 향후에도 간직하고자 하는 전통적 문화 요소를 판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문화 중에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끈 동력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먼저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 성공 요소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영향력은 있지만 새로운 가치와 상충되는 요소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전통 문화 요인 중에서 계속 간직하여야 할 요소와 제거할 요소를 구분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비전 달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이 요구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B사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B사 임직원이 오랫동안 유지했으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문화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일예로는 지나치게 길게 지속되는 회의 문화였죠. 이를 없애기 위해서 회의실에서 의자를 없애고 스탠드 테이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을 30분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알람 시계를 비치했습니다. 더불어서 회의 내용 및 주요 자료를 사전에 참석자에게 보내서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먼저 숙지하고 들어오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친 후에 바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얼버무리는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죠. 8장에서는요, 이렇게 조직 문화의 개념 이해와 조직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과 장애 요인의 극복 방안을 학습해서
기업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0쪽입니다. 먼저 조직 문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공유된 생활 양식이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조직 문화는요, 한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이데올로기와 관습, 규범과 전통, 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어떤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직 전체와 구성원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조직 문화이죠.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 문화 속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을 때와 같이 조직 문화의 특징을 알지 못해서 조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따라서 모든 직업인들은 조직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자신이 속한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직의 문화는요,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이 존속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기능으로 첫 번째로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두 번째로 조직 문화는 조직 몰입을 높여줍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소속감을 느끼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기울이게 되죠. 다음 세 번째로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으로 작용을 합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규정해서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죠. 자, 이것은 바로 조직 문화가 구성원들을 조직에 적응하도록 사회화하고 일탈적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 문화는요, 조직에게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조직들은 그 조직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강한 조직 문화는 다양한 의견이 무시되거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조직 문화의 기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1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정체성을 부여한다. 두 번째, 조직 몰입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화 및 일탈 행동을 통제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 지침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조직 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피터 앤 워터맨의 저서 In Search of Excellence에서는요, 7S 모형을 통해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개념화하였는데요. 이는 바로 세계적 기업인 맥켄지에 의해서 개발된 것인데요. 조직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7S는 공유 가치와 리더십 스타일, 구성원, 관리 기술, 전략, 조직 구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맥켄지의 7S 모형에서 공유 가치는 shared value인데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사고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칙이나 기준을 말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 스타일은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전반적인 조직관리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S는 바로 구성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성원은 스텝입니다. 구성원의 능력이나 그리고 전문성, 가치관과 신념, 욕구와 동기, 지각과 태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 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제도, 절차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조직 운영의 의사결정과 일상 운영의 틀이 되는 각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구조는 스트럭처죠. 조직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틀로서 구성원의 역할과 그들 간의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공식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전략은 스트래티지죠. 조직의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행동 지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리 기술은 스킬을 이야기합니다. 하드웨어는 물론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하는 전반적 요소를 바로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조직 문화는 조직의 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나 시스템, 구조, 전략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조직의 주된 특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켄지 세븐S의 효용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회사의 실적을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하고요. 두 번째, 사내의 향후 변화의 예상 효과를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 시 부서와 프로세스를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한 최선의 이행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세븐S 모델의 요소들 간에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가 되면 될수록 강한 조직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